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모두 everybody hands up. 손 들어서, 손을 드는 겁니까? 네. 손 들어서 인사하고요. 반짝반짝 한번 해주시면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오늘 신대승 어울림 법석 8월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아쉽습니다. 뭐 다음 달이면 보겠지, 다음 달이면 보겠지 했던 게 벌써 1년이 넘어가서 이제 2년여를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이 자칫 좀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저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그 회원들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거에 이제 빠르게 적응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제가 읽은 그 구절 중에 환경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동물 중에 인간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잘 빠르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잘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저희가 신대승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들 지내셨는지요? 혹시 몇몇 분께서 지금은 더위가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 무더위를 저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지혜를 나눠주실 분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참가자들 명단을 보니까 눈에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제가 처음 뵙는 분도 계세요. 혹시 제가 성함을 호명해도 방해가 되지 않을지 좀 모르겠는데, 구희철님? 그리고 뭐 희정님? 이런 분들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 목소리만으로도 인사를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까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희철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이철이고요. 예, 오랜만에 네. 이렇게 온라인 법석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참여가 법석의 평균 연령을 확 낮춰주는 것 같은. 너무해. 서운하세요, 제가, 바라지님. 제가 평균 연령을 확 높이고 있죠? 균형을 맞춰주십니다. 아, 네. 제 기억으로라면 구이철님이랑 희정님은 법석에 모처럼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나 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이런 내용으로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춘천에 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우연치 않게 좀 궁금해서 이런 명상을 커뮤니티적인 그런 좀 음, 요소를 좀, 그런 활동들이 어느 곳에서 혹시 그런 게 이루어질까라고 정말 며칠 전에 검색을 했는데, 네, 정말 명상 커뮤니티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했는데, 예, 오늘 이 강의가 아, 저에게 제 눈에 굉장히 보여졌어요.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내가, 음. 너무, 그러니까 늘 저는 뭔가 찾으면은 찾아지는 게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네, 그것도 반가웠고, 능력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늘 기대되고, 네, 이렇게 네.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신대승 음, 네트워크 분들께 네. 음.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신대승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럼 전혀, 완전히 그 신규 멤버. 네, 네. 완전, 네. 네. 방금 이제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찾아지더라 해서 이제 네네. 오늘 접속을 하셨는데, 어쩌면 이제 오늘 접속하신 조금 있다가 이제 보여주신 얼굴 중에 강민지 음, 씨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하실 건데,
굉장히 그 젊은 감각으로 또 젊은 네. 감각답게 그 명상 커뮤니티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와.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잘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어떤 식으로 법석이 진행되는지 좀 눈여겨보셨다가 저희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그다음 분 희철님 한번 얘기를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를 오랜만이라고 하셨죠.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윤정님은 뵌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네. 몇몇 분들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네네. 발표하시는 강민지 법우님하고도 되게 아, 인연이 네. 좀 오래됐고요. 아, 그래서 네. 저 논문 쓸 때 저를 인터뷰하신 적도 있고 해서 아, 그래서 네. 어,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도 하고 예, 네네. 한번 기회를 계속 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마련이 돼가지고요. 한번 네. 얘기 듣고자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네. 제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차차 알아가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희철님, 저희 들어와 계신 참가자들 중에 이분의 안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 분 한 분 좀 안부 여쭤봐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참가자 보니까요. 뭐 이렇게 네. 김병주 법우님도 계시고 네, 아, 네. 아무튼 한주영님 되게 오랜만에 뵙고 네. 그 아무튼 이름 불러줄 때 때로는 되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름 호명하시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어, 안부 여쭤봐 주시면 어떨까요? 박재현님 특히나 제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못 찾아뵙고 아, 있어서 죄송하고 아무튼 늘 소식 잘 받고 있고요. 김영수님은 늘 뭐 잘 사시니까 늘 유쾌하게 사시니까 늘 제가 존경하고 있고요. 아무튼 되게 다들 궁금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름 중에 BTN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 회사가 BTN인데 아, 닉네임 중에 BTN이 있어서 도대체 누가 그 닉네임을 쓰고 여기 들어와 있나 아, 지금. 아무튼 뭐 저를 아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다들 한번 이렇게 얼굴 뵈면 사실 얼굴 보면 눈빛만 봐도 금방금방 이제 친해지는 게 그 법석인데 진짜 네, 그런 맞아요. 법석이 되질 않으니까 좀 네. 낯설기도 하면서 음. 네네 진짜 한번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음.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면서 인사 한번 하시지요라고 하는 부분 할 때 좀 당황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살짝 네, 걱정됩니다. 뭐 네,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 마음속으로 모두에게 안부와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어, 간직하시고 김영수 지인님의 영상으로 다음 순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지인님. 네, 오늘 사회가 참 좋습니다. 아주 재밌고요. 예, 이제 명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처한 곳에서 자세를 바르게 가다듬어 봅니다. 네, 입가에 미소 짓고 숨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하고 있지 않나 살펴보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숨 들이쉬고 내쉽니다. 온몸이 편안해졌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들이쉬고 온몸으로 내쉽니다.
미소 짓고 온몸을 편안히 하리라 하며 들이쉬고 온몸을 편안히 하리라 하며 내쉽니다. 자,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도 잠시 살펴봅니다. 혹시라도 복잡한 생각이나 걱정, 근심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아도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마음을 코끝에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숨 날숨을 마음챙김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상 듣는 거긴 하지만 김영수 지인님의 그 굉장히 낮은 바리톤의 음성이 그 심장의 주파수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명상 진행 감사드립니다. 항상 자주 뵐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항상 저희 법석의 꽃이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는 그런 지혜 나누기 시간인데요. 제가 이분을 알고 지낸 게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단체에서 처음으로 만나 뵀었고, 그때도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늘 청년 같은 청년을 지향하는 이런 모습이어서 이분을 볼 때 항상 기분이 이렇게 좀 상큼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더더군다나 올해는 굉장히 많은 그 축하드릴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강민지 지인님인데요. 얼마 전에 그 상도 받으시고 그리고 석사 학위 논문도 또 발표하시고 그래서 그 논문의 내용을 저희에게 이제 지혜 나누기로 얼마나 저에게 쉽고 그리고 얼마나 그리고 경쾌하고 이렇게 전달이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지혜 나누기를 해주실 법석의 강민지 지인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민지이고요. 앞에 진행을 윤정 선생님께서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 분위기가 이 정말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BTN 아까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취재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량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취재를 어제 연락을 주시고 취재를 와주셨고요. 제가 이제 이걸 제가 논문을 10년 만에 사실 썼어요. 수료하고 그 10년 동안 있었던 어떤 한 7년, 8년 정도를 그런 영상 커뮤니티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모으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참여했던 분들 지금 구이철 보고도 사실 저랑 같이 저로빠 저런이라는
청년 불교 모임을 만들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만들거나 참여했던 모임들의 어떤 멤버들을 인터뷰를 깊이 하고 또 어떤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이 모임들을 다 한 이 논문에 약간 열심히 한번 넣어봤어요. 하지만 뭐 모자란 부분도 많고요. 어떤 비판들도 많이, 피드백들도 많이 해주시면 그게 저에게 다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이제 화면을 공유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제 논문 제목은 명상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안 연구인데요. 그냥 명상 커뮤니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고 약간은 도발적인 제목을 한번 지어봤고요.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의 학사와 석사 졸업을 이제 막 했고, 그리고 소셜 커뮤니티 랩이라는 커뮤니티 문화 기획사를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 그리고 커뮤니티 두 가지가 늘 어떤 최고의 관심사이고 저의 어떤 관심을 끄는 것인데,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명상 커뮤니티가 되어서 명상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장의 모습은, 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단어를 다르게 또 이해하시는데,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렛대인데,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써서 어딘가에 힘을 가하면 굉장히 어떤 적은 힘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건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게 커뮤니티의 하나의 어떤 큰 작용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왔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잠깐 축하를 해주셨지만 올해 5월에 있었던 서울국제명상 페스티벌에 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기 직전 타이밍이었는데요. 논문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해서 짧은 요약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랬고 그 내용이 그래서 여기 조금 녹아 있고요. 그리고 논문의 내용들을 더 포함하여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상 커뮤니티, 옛날 말로는 그냥 공동체라고 이해하실 것 같은데, 공동체라는 게 과거에는 어떤 지역 단위로 많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좀 어떤 대안적인 활동들이 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붙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서 커뮤니티라는 말이 굉장히 폭넓게 쓰이게 됐고요. 인터넷 커뮤니티들도 다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어떤 가치나 어떤 문화 같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임의 예술로 만드는 법이라는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모임을 만들고 싶은 분들,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제가 필독서로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우리가 모이는, 커뮤니티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라는 굉장히 심플하고도 딱 정말 쏙쏙 들어오는 이런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명상 커뮤니티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8년 동안 6개의 커뮤니티, 명상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참여도 오랜 기간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각각 어떤 건지 짧게만 소개드리면, 첫 번째는 저로빠 저런이라고, 그때는 20, 30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막 40대가 되기도 했는데, 20, 30대 청년들이 뜻이 맞는 친구들이 모여서 좀 불교를 조금 더 쉽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기획에서 시작되어서 각자의 재능에 맞는 모임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어떤 소셜 모임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셜 모임들을 하고 있어서 그 모임들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 방에 있는 927 버블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방송, 어떤 방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퍼즈라는 모임, 구글에서 만들어진 명상 모임이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그런 모임이고, 세 번째 오른쪽 제일 위에 사진은 트레바리라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일 크게 운영되고 있는 독서 토론 커뮤니티인데요. 이 안에서 저는 마인드풀리스라는 주제로 매달 책 한 권을 정해서 같이 읽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나누는 모임,
그리고 왼쪽 아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스님이 스님의 어떤 등이 보이실 건데 여기가 이제 상도선언이고요. 위산 스님에게 한번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찾아갔던 모임인데 이 모임 이름은 부타클래스라는 모임이고요. 지금도 3년째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 또 이 책 여기도 어떤 불교 혹은 어떤 철학이기도 하고 뭐 과학, 인문까지 좀 확장을 해서 그런 책들을 읽고 또 토론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모임이고요. 이 모임은 이제 저로빠 저런이에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만들었던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아래는 위즈덤 2.0 코리아라는 커뮤니티이고요. 이건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어떤 10년 전에 시작된 하나의 컨퍼런스인데요. 이제 현대 기술과 고대 지혜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매년 열리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뭐 존 카바친 박사님이라든지 어떤 현대의 명상 스승들 그리고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뭐 이런 현대 어떤 IT의 최상 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뭐 대표라든지 임원들이 나와서 같이 우리 기술을 어떻게 현대의 마음을 챙기면서도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주제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제가 만들었던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온라인 모임을 만들었는데 메라벨이라는 이름으로 메디테이션의 라이프 밸런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명상과 삶의 어떤 균형을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모임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매일 자기가 명상을 하고 그 명상에 대한 어떤 소감 같은 걸 나누는 서로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사람마다 참 다르게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명상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만들었던 이런 페이지이고요. 그래서 닮은 것 같은데 막 다르기도 하고 또 다르지만 어떤 닮은 그 명상에 대해서 이제 논문에서 그래도 논문이다 보니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채택했던 정의는 안도 오사무라는 사람이 했던 정의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층 더 높은 의식 상태 혹은 훨씬 더 건강하게 여겨지는 상태에 도달하고자 정신적 과정을 가다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의의 의식적 훈련.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어떤 이완의 목적 혹은 심리적 치료의 목적으로도 행해지기도 하더라, 명상이. 그렇게 지금 명상을 좀 넓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커뮤니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 간 연결하는 네트워크이고 장소에 뿌리를 두거나 두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관심사, 이해관계 등으로 연결된 다양한 성격의 집단들을 커뮤니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어떻게 보면 특히 불교인들에게 친숙한 명상 커뮤니티는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초기의 상가, 승가일 건데요. 그 초기의 어떤 상가의 모습은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해요. 3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왕복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 이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이 중요했고 하루 만에 왕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의논할 거리가 있으면 다 모여서 다 같이 어떤 갈마라는 이름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 안에는 출가자만 포함이 되었었어요. 이 부분은 뭐 물론 다른 뭐 일반인 제가자들도 와서 뭐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출가자에게만 어떤 그 의결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계율이라고 하는 어떤 또 그 의무사항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다만 그 들어올 때는 이제 승가의 계율을 지켜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제 논문에서 명상 커뮤니티는 정의가 되기를 명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거나 실천을 하거나 혹은 명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커뮤니티를 좀 폭넓게 명상 커뮤니티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또 약간 이슈가 되었던 책 중에 마음 챙김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뭔가 주식에 투자하듯이 뭔가 어떤 것을 막 내가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마음 챙김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마치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잠깐은 맛있고 기분이 좋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내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소비적인 명상을 마인드풀리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저는 명상 커뮤니티에서 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명상 커뮤니티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집단지성. 그래서 같이 이제 혼자서는 이게 뭔가 왜곡되기 쉽고 또 한계를 갖기 쉽지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떤 또 새로운 관점들을 얻게 되고 어떤 지혜가 더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검증도 되고요. 그 하나의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뭔가 어떤 사회 혹은 내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천하고 그것이 자비로 이어지는 이 지혜와 자비는 명상의 어떤 큰 두 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집단지성에서 지혜라는 것이 제가 어떤 이미지들 찾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반은 뇌의 모습이고 또 반은 심장의 모습인데요. 지혜라는 게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지혜롭다고 말할 때는 막 너무 머리가 좋은데 이 사람이 막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건 어떤 공동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공동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여하는 사람들을 또 어떤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뇌와 심장이 함께하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손까지 더해지면 실천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 커뮤니티 안에서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학습하는 조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책은 사실 경영 쪽에서 어떤 조직 문화 그리고 조직 학습에 굉장히 또 유명했던 클래식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열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다이얼로그는 그리스어 다이알로고스에서 온 말인데 이것이 그 의미를 파헤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래서 로고스가 의미라는 뜻이고 다이아가 그 사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사람과 사이를 흘러다니는 어떤 자유로운 대화 그리고 의미의 흐름들을 우리는 대화라고 합니다. 이게 내가 꺼내는 순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또 어떤 공동의 것이 되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런 열린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의 가정을 보류한다. 이 말은 내가 가진 어떤 답이 정답이 아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어떤 가정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하나의 기준 그리고 어떤 모임 혹은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서로를 동료로 생각한다. 이 부분은 저 사람이 뭔가 나를 공격하려고 뭔가 나를 내 의견을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같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방향성에 대한 믿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커뮤니티가 혹은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를 서로 믿고 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퍼실리테이터가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뒤에서 보면서 그 어떤 맥락들을 이해하면서 아, 이 부분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어떤 한마디 어떤 훈수를 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열린 대화가 충분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열린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룹이 그리고 어떤 팀이 이루어지다 보면 차이가 당연히 있고 갈등도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 팀이 정말 훌륭해지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가버리느냐의 차이를 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최근의 경험에서는 우리 신대생 네트워크 운영진 모임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분께서 막 어떤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관성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어났던 대화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다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무언가는 조금씩 다 느끼고 좀 변화했다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방어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가면 좋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은 뭐 구글에서 조사했던 가장 일을 잘하는 팀을 조사해 봤더니 그 팀의 어떤 특징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더라.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어떤 솔직한 피드백들을 이게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정말 같이 잘 되기 위한 그런 피드백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확 빠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런 분위기들이 명상 커뮤니티에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명상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어떤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우리 편의 범주에 두느냐, 그리고 이건 동료의 어떤 개념인데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의 얘기를 굉장히 또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집단지성은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을 하면서 어떤 쌓인 지적 능력들이 어떤 집단적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하는데요. 뭔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떤 공동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걸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정말 그 끈끈한 관계들이 그 명상 커뮤니티에서 생겨나면 그것이 우리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했던 커뮤니티 인터뷰들을 좀 짤막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커뮤니티에 왜 와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명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명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사람들이 꽤 있으셨는데, 의외로 주변에 막 명상에 굉장히 지금 뜨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명상하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참 좋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명상 커뮤니티를 만든 사람들의 어떤 동기 중에는 명상을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라는 것에 대한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몰입이라는 책 굉장히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때 했던 실험이 사람들이 언제 제일 행복해? 뭘 하고 있을 때 행복해?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상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할 때 더 즐겁더라. 그리고 혼자서 할 때는 그 즐거움이 감소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명상 커뮤니티가 좋은 점으로는 명상이나 삶을 주제로 깊이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멤버들과의 연결감과 유대감,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나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이 안에서 뭐 연애하고 결혼한 분들도 전화 받고 이 안에서 또 어떤 팀원들을 찾아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그 논문에서 정리했던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명상 커뮤니티가 우리의 어떤 명상 학습을 도와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상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준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들이 뭐 제목만 보셔도 거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확장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내 옆 사람을 보면서 가장 많이 배우더라. 사실 뭐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내 옆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이 커뮤니티라는 거는 과거의 어떤 스승과 제자 모델보다는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떤 대화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심리적 안정감도 생기고 서로 더 많은 얘기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질문과 답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좀 더 자신의 진짜 이야기들을 꺼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학습 조직, 아까 보셨던 형성의 효과, 그리고 타인 지도의 효과는 내가 누군가에게 명상을 이제 좀 전달해야 되는 역할들을 이제 조금씩 맡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더 하게 되는, 이거는 어떤 뭐 학습 이론에서도 내가 가장 배운 걸 잘 기억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쳤을 때 제일 잘 기억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요. 학습 주제 선정의 효과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막 그냥 만나는 것보다는 내가 이번 달은 어떤 주제, 뭐 이번 달은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사람들이 잘 모이고 대화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이고요. 동기부여의 측면은 요즘 챌린지 하는 앱들이나 뭐 이런 문화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내가 성취했을 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외부 시선 및 공헌의 효과로 내가 이때부터 이렇게 나는 명상을 하려고 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또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그리고 관계 형성 및 어떤 소속감이 생기면서 어떤 심리적 안정이 생기고, 그리고 가치관 보호의 효과는 나만 어떤 지금 이 어떤 신자유주의 환경에서 뭔가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비웃어 버리면 이건 지속하기 힘들 건데, 내 주변에 그렇게 좀 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가치관이 더 지켜지는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자 공헌의 효과는 이 활동들에서 누군가에게 혹은 사회에 좀 더 기여하는 활동들을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그것에서 내 가치,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선순환 효과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상 커뮤니티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들도 이 인터뷰를 하면서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초반부터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 부분에서는 중요했던 게 초반에 제일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좋을 때이고 막 그 활발할 때인데, 이때 모인 사람들이 좀 많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게 그 좀 더 잘 그 시스템이 잡히고 더 지속 오래 가는 데 효과적인 것 같다.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멤버들이 좀 모이는 게 좋다라는 어떤 한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막 여러 가지 명상을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1년, 5년, 10년 하는 사람들도 같이 있는 게 더 좋기도 하다라는 어떤 이거는 장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다음 세대 운영진을 이제 키우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어떤 공부하고 수행하고 명상하지 않으면 이 명상 커뮤니티가 잘 안 되더라. 내 운영진인데.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 시대에 이 명상 모임, 그러니까 이 승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7가지 법이 있다. 이것이 있으면 쇠퇴하지 않는다. 이 공동체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앞에 제목들만 보시면 자주 모이고, 그리고 화합하고, 계율을 지키고, 선배를 공경하고, 탐욕에 영향받지 않고, 수행처에 머물고, 그리고 마음을 늘 단련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많은 우리가 좋은 얘기들을 들어도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일 건데요. 우리가 이런 미로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 명상 커뮤니티를 만들고 실제로 만들고 운영하고 지속해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라는 책에서도 하는 얘기인데요. 소수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어떤 모든 일이 시작되고 이렇게 또 돌아가게 만들 때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헌신적인 사람들이 그냥이 아니고 돈독한 혹은 정말 끈끈한 혹은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그룹이 어떤 조직이나 사회의 변화에서 어떤 저항들에도 부딪히고 문제들에도 계속 부딪힐 건데, 이 관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명상 커뮤니티면 그냥 명상만 할 것 같지만, 뭔가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보면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 단단한 믿음이 있을 때 이 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 제자가 그걸 어떤 뭔가 깨닫는다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 관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로 만났더라 하더라도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게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명상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뭐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고 한데, 이제 과거의 어떤 승가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게 법에 맞느냐 혹은 법에 맞지 않느냐, 계율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막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처음에 모여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된 그 회의의 사회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퍼실리테이터 역할처럼 이 분쟁을 이제 조율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상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아까 보시면 뭐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했었지만, 좀 전반적으로는 뭔가 스승을 잘 두지 않는 커뮤니티들을 사실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또 좀 생각이 바뀌는 건, 스승이 좀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는 분이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명상 지도자가 있는 것이 명상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모임에서 그 모임을 만드는 주최자가 정말 고민하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 배려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모임이 잘 된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집단 상담 어떤 책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집단 상담이 잘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집단 상담 리더가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마음을 쓰고 있는 거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떤 리더일 수도 있고 그 운영진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할 때 이 관계들이
뭔가 끈끈해지면서 그 커뮤니티가 더 잘 되더라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천과 어떤 자비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뭔가를 혼자 하면 하다가 지치기 쉬운데 물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럿이 있을 때는 안 되지만 혼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어떤 분위기에서는 뭔가를 함께 했을 때 뭐 카카오백 프로젝트, 뭐 챌린저스 뭐 이런 앱도 있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명상이 아니고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요즘 많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함께 했을 때 명상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명상의 동기가 어떻게 생길까를 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뭔가 함께하는 비전이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이 활동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읽은 책인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어봤던 습관책 중에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무리에 소속되는 것보다 더 동기를 지속시키는 건 없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커뮤니티를 정말 잘 이루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나를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같은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집단의 일원으로 남아있을 때 그 습관을 유지하기 좋더라. 그리고 그 행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걸 돕는 게 우정과 커뮤니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자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뭔가 공동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저는 이 영상 커뮤니티가 그냥 개인의 어떤 성장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음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더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더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타지에게 공헌을 하면서 자신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라고 느낄 때 내 가치를 실감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하나의 주의사항을 본다면 보통 이렇게 명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걸 남에게 나눠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기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주는 포인트, 보상은 이게 기여 그 자체다. 그리고 내가 막 이 일이 힘들어서 예를 들면 소방관이 일이 힘들어서 지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불을 끌어갔는데 이게 사람을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와 내가 타인을 효과적으로 돕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에너지가 확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교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에게 정말 내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챙겨지면 명상 커뮤니티가 어떤 실천적인 커뮤니티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의 후반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 얘기들을 네 줄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명상을 배우고 실천하는데 커뮤니티가 도움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논문의 시작과 끝이고요. 그리고 열린 대화, 그리고 공유된 미션이 있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커뮤니티원들의 관계의 질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명상 지도자가 있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다,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이제 한 10분 정도는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고 답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0분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 좀 소그룹으로 모여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명상 커뮤니티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영상 커뮤니티의 거의 모든 것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명상 커뮤니티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거의 그 인문학에서부터 심리학과 그리고 명상에 관한 전 분야까지 저희가 거의 아우르다시피 해서 다 들은 것 같아요. 그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핵심을 딱딱 집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연결하는 이 부분까지 저 되게 이해하기 쉽게 저는 잘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혹시 그 저희 강민지 지인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듣고 싶다. 내지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사항 있으시면 잠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질문은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아니면 그냥 막 소감이나 본인의 의견이나 건의를 해주셔도 돼요. 무엇이든 편안히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라고 하면은 안 편해져요, 또. 아, 그리고 질문 여기 주십시오라고. 제마스님께서 네, 지금 마이크를 켜셨네요.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강민지 선생님. 예전에 5월에 그 동구 국제명상 페스티벌에서도 이거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민지라고 해서 다른 선생님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오늘도 보내주는 선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되게 정말 여러 다양한 커뮤니티에 관련된 책들에서 진수만 뽑아가지고 정수만 뽑아서 딱 정리해서 알려주신 거 되게 감사하고 저한테 생긴 질문은 그거예요. 민지 선생님께서 그 민지쌤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혹시 다른 네, 그럼요. 네. 편하신 대로. 네. 그 8개의 커뮤니티를 이렇게 만들거나 하시거나 지금도 운영하시거나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하면서 어떻게 가능한지 첫 번째 궁금한 것은 가능한지 사실은 저는 이 온라인으로 명상을 시작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하고 같이 그런데 계속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8개나 하신다고 그래서 물론 독서 서클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하나 듣고 싶고 이제 그 중에서 다 만드셔서 운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참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할 때와 참여할 때 물론 이제 어떤지는 상상은 되기는 해요. 그래서 본인한테 어떤 그 유익함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일단은 네. 이전에 해서 없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건 한 3개, 4개 정도이고 좀 뭔가 집중할 때는 그래도 좀 줄이고 하면서 그런 시간 조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임 자체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주기인 것들이 많아서 또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조금 개인 성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모임을 좋아해서 이거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보통은 한두 개, 두세 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모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그냥 날짜를 정하고 그냥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기억해 보면 옛날에 처음에 모임했을 때 제일 첫 모임 독서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했었는데 그날 오신다고 했던 분이 못 오시면서 이제 혼자 모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무도 안 와도 모임한다라는 어떤 그 뿌리를 내리는 게 저는 일단 시작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좀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한 명이라도 같이 하면 그게 또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걸 안 여쭤봤네요. 이 모임의 그 뭐죠? 기간 이걸 여쭤봤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시고 저는 이제 대체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매일 명상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상상을 맞아요.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매일 하는 명상 모임 할 때는 또 다른 것 좀 줄이고 거기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아마 스님께서 모임을 하신다 생각하면 저는 주 1회 정도는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독서 서클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했는데 명상을 느낌적으로 저녁에 이렇게 30분만이라도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좀 할까 지금 고민만 계속하고 있다가 네, 곧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냥 뭐 생각나서 한 얘기만 더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특성이랄까요? 재능 같은 것들이 다 있으실 건데, 그래서 그것에서 약간 컨셉을 뽑아서 하나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정말 딱 하나 포인트만 바꿔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네. 한두 분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으신 걸로 생각하고, 그럼 원래 사실 소그룹 시간을 한 20분 정도 넉넉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좀 네, 전체 시간에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10분만 또 짧고 굵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4분씩,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요. 보시면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명상 커뮤니티라는 주제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얘기하시기에 한 1인당 한 2분 정도라서 짧으실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참여하고 있는 명상 커뮤니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리고 뭐 좋은 점, 아쉬운 점을 일단 그러면 시간 관계상 빼고요. 그냥 내가 이 변하기를 원하는 점이 있다면, 내가 참여하고 있는 명상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내가 변화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를 잠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시는 명상 커뮤니티들이 하나씩은 있으신가요? 내가 만들고 싶은, 혹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명상 커뮤니티가 없으시다면 그건 내가 만들고 싶은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소그룹으로 가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방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가볍게 편히 얘기 나누시고요. 10분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표정들이 바뀌셨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요. 돌아오셨는데 표정들이 어떡해요. 우리 얘기하다 바뀌셨구나. 말았어요. 원래 너무해요, 이거. 그래서 20분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구이철님한테 너무 죄송하네, 이거. 어떡하지? 그냥 말을 못 하셨군요,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말하느라고. 네, 저는 제 말씀님께 뭐 좀 여쭤보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다시 되돌려줘요. 이 표정으로 제가 이런 느낌이구나. 전 진행할 때, 저도 진행 중심이어갖고 몰랐는데, 이런 느낌이군요. 네. 원래는 20분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아쉽네요. 네. 좀 나오셨던 얘기들 좀 같이 나눠주시고 싶은 얘기, 인상적인 얘기 있으시면 짤막하게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네네. 저하고 희정님하고 희철님하고 셋이 한 조였는데 희철님 이야기를 못 들어가고 지금 그게 너무 마음에 남아요. 지금 마음에 남아서. 희철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전체에서. 네. 그런 거 있죠. 희철님 얘기 괜찮으시다면 듣고 시작하시죠. 좀 얘기를 다들 같이 해주신다면 좀 이게 이런 걸 좋겠어요. 이런 걸 좀 빅피처라고 하는 거죠. 이게 크게. 아니, 저는 이제 재소개하다가 이제 강민지 법무님하고 이제 오래 활동을 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아까 잠깐 아이가 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저의 개인적 고민은 이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과 아이 그리고 뭐 많은 것들로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까 저도 뭐 불교 활동이든 그게 명상 커뮤니티든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뭐 물론 완벽한 해소는 될 수 없겠지만 완화할 수 있는 아주 슬림하지만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가능할까가 저의 개인적 고민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나왔어요. 네. 그 정도면 됐죠? 네. 네, 저는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은 명상 커뮤니티인데 딱
그 시간 같이 정하고 뭐 모일 수도 있고 못 모일 수도 있는데 이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 정말 온전히 휴식하는 시간을 갖는 영상 커뮤니티. 그래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약간 이런 컨셉 하나 해서 모임 만들어봐도 재밌겠네요. 그 현실의 문제에서 커뮤니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그리고 그 인터뷰 할 때도 그 희철님이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그러니까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긴 이후에 또 삶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 어떤 사이클마다 그 타이밍마다 어떤 필요한 명상 커뮤니티의 성격이 다른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해주셨었고 그런 식으로 정말 좀 다양한 명상 커뮤니티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도 이 발표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아이의 엄마들이 모여서 명상 책을 읽고 같이 명상하는 모임이 이제 그걸 자생적으로 만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다. 정말 이렇게 육아에 쫓기고 하는 그 와중에 딱 그렇게 같은 환경에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요. 주변을 둘러보고 없으면 내가 만든다. 그것이 제 논문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 좀 아까 윤정쌤도 손 드셨었는데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거? 어쩌면 제가 이을레 바라지님의 그 얘기를 좀 대변하고 싶은데 이제 이을레 바라지님께서 저희 모임에서는 이을레 바라지님이 한 달에 한 번 온라인 참여하는 거에서는 크게 마음에 와닿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좀 미비한 그러나 이제 본인은 참선을 예전에 했었는데 참선과 명상의 그런 그 차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쩌면 제마스님께 요청하고 계셨면서 저희가 이게 문이 닫혀버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요청을 드리면 어떨까 여기서 싶어가지고요. 명상 지도자의 필요성이 이렇게 또 바로 모임 중에 나오네요. 짤막하게라도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고요. 네. 이윤정 선생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저한테 질문을 대신 하시는 걸로 하신 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만족할 만한 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뭐 정답은 아마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상상이 됩니다. 명상은 참선을 포함해서 좀 더 아우르는 그 단어인 것 같고요. 단어적으로 보면 참선은 가나선이라고 하는 중국 그 조사선에서 탄생한 그래서 화두 참구를 통해서 직지인심 견성성불로 직접 바로 직입해서 들어가는 수행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더 깊이와 그 명상은 바다라고 본다면 그 바다의 어떤 한가운데 어떤 한 부분 참선은 그렇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어요. 다른 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명상은 사마타 윗바사나 내지는 일투족의 모든 의식과 사고와 행동과 말과 모든 부분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림하면서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일체의 어떤 것들에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그 찰나생 찰나멸하고 비어있는 본질을 바라보는 이것은 모든 명상의 저는 이제 목표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목표나 이런 가 닿는 지점에서는 참선과 명상이 별반 다르진 않겠지만 가는 방법에서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명상은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참선은 어떤 하고 계셨던 스승의 어떤 질문과 대답에 따라서 내가 참고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알려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짧게 들었던 이렇게 못다한 얘기를 나누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네. 또 나누셨던 얘기 중에 혹시 인상적이었거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명상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이 보기에 혹은 특히 IT 쪽에서 봤을 때는 명상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IT 쪽으로 그거를 이제 풀어가기가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저희 이태현 지인님께서 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마스님 말씀 들으면서 좀 그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됐을 수도 있겠다 싶고 그냥 쉽게 뭐 참선에서는 뭐 해털열반 혹은 다른 뭐 불교 명상에서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과연 명상을 왜 하느냐는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스트레스 완화 정도로도 명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우울증 감소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뭐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정신적인 그런 좀 초월감 같은 걸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명상 커뮤니티고 저희가 이제 대신대승이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대마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이제 가끔 스님들께서 참선하시는 스님들께서 명상은 참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과 참선을 구분지으시는 스님들을 최근에는 가끔 뵈요. 아주 가끔. 그럴 때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런 우월성이나 뭐 깊이나 그런 것들이 말로 구분짓는 데서 나오지 않고 정말 행과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참선의 그런 지도나 영향력이 진짜 그렇게 갔을 때 나올 텐데 말로 명상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선에 옆에 들이대지도 마라 뭐 그런 식으로 가끔 하시는 분 보면은 조금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진짜 그런 지점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명상 커뮤니티들이 지도자를 잘 두지 않고도 이렇게 커뮤니티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조금 그런 어떤 세대 차이가 그건 어떻게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달 방식에서 오는 그런 또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태현 선생님도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마이크를 제가 켜놓으신 것 이야기할 거를 이제 김영수 지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런 명상 커뮤니티 모형을 통해서 어떤 불교를 많이 전파를 하고 뭔가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같이 어떤 그 모임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그 커뮤니티를 하지 않고도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 부분이다 보니까 꼭 그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화해서 해야 될 어떤 그 명분 내지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것들이 좀 더 있어야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명상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만큼 명상에 대한 뭐 깊이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걸 뭐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아니면 오프라인 모임을 나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야지만 꼭 해야 될 영역이라는 부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명상 커뮤니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여쭤보는 상황에서 이제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약간 개인의 취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좋은 사람들에게까지 명상 커뮤니티를 추천할 필요성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명상 커뮤니티를 찾는데 없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정말 그 취향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경전에도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거를 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명상, 참선 이런 쪽에서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고
이제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독각이라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수행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을 그렇게 들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성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듣거나 그렇게 뭐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부류는 이렇게 이제 뭐 스승이라든지 이제 그룹으로 어울려서 승가 쪽에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 뭔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분류가 됐던 게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흐립니다. 막 명확하게 딱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은데, 예. 그게 변화하기도 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모든 그룹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저희가 마치는 시간이 12시라서 이제 사실 3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그냥 전체 참여했던 소감도 괜찮고요. 제가 한 분만 딱 들어보면 어떨까? 사실 제가 들어보고 싶은 분은 희정님이 오늘 처음 오셔서 네. 그 어떤 그러면 니즈를 제가 가지고 들어오셔서 네. 어떠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당했네요. 그 명상책으로 커뮤니티를 그 중심에 두신 것 같은데, 명상책은 대체로 어떤 책들이었을까 궁금합니다. 네. 제가 했던 모임들은 좀 약간 대중적인 쪽에 가까운 모임들, 책 모임들이라서 그쪽에서는 뭐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받아들임, 약간 이렇게 또 닥터 도티의 마술가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에게 좀 인기 있을 만한 책들을 좀 뽑아서 했었고요. 네. 뭐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조금 깊이 있는 책들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부타 클래스라는 곳에서는 되게 다양한 책들을 많이 했어요. 뭐 불교 소설 원효의 어떤 관한 소설 뭐 그런 책도 읽고 대화한 적이 있고, 철학책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했었고요. 아마 명상책 추천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그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이 많으실지.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을 들으려고 했는데 소감도 소감이요? 네, 소감. 네. 네. 소감은 일단 저는 지금 지역 춘천에서 제가 올해 다양한 대상들을 참여하게 하는 그런 명상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좀 방향성을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제대로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걸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도 저는 저에 대한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경험한 명상적 경험 안에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잘 되어가고 있는 건지 확인이 좀 필요했는데, 오늘 강민지 선생님의 강의에서 또 어느 정도는 좀 제가 좀 필요로 했던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또 새로운 명상을 통한 새로운 또 만남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함께 소그룹방에서 말씀 나눈 한혜원 선생님, 네, 그다음에 구희철 선생님, 네, 너무 다들 또 뵙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어울림 법석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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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뒷부분은 연결해서 혹시 할 얘기 있으신가요? 네, 혹시 시연 스님이신 것 같이 모습으로 보이는데,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뭐 소개나 아니면은 인사 나누고 좀 어떤지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불 끝나고 이렇게 카톡 확인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줌으로 뭐 하는 거 있어가지고 제목 안 보고 사실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어요.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그런 줌 강의였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관심 분야죠.
스님들한테도. 왜냐하면 솔직히 익숙치 않아요. 명상은 저희들한테도.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선언이라는 그 자그마한 표교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살님들, 이렇게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좀 되게 관심이 가네요. 예, 그러면 같이 또 시간 되면 같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수님. 네. 역시 공동체를 이미 운영하고 계셔서 이런 센스가 또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안부 묻는 시간을 따로 마련을 빼놨었는데 뭐 네, 시간 관계상. 네. 오늘 주말 아침에 누구에게는 굉장히 단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누구에게는 모처럼 미뤄놨던 운동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시간을 내는 거는 마음을 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 마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신대승 육바라밀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제가 합송을 제가 먼저 읽고요. 뒷부분에 있는 10대 약속인 부분을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이 시간을 좀 갈무리 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육바라밀 첫 번째, 늘 깨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참되게 말하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일터를 꾸리겠습니다. 네 번째, 참답게 벌고 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다운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여섯 번째, 온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신대승 육바라밀 합송을 마음속으로 따라와 주시고 함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8월의 마지막 막바위 더위입니다. 많이 선선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더위에 적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그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의견들 저희가 하나하나 다 듣지는 못했지만 또 기록으로 내용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9월 4일 다음 어울림 법석에서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그리고 더 많이 확장되어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안녕.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연 스님 반가워요. 그러게요. 반가워요, 스님. 이제 안부 잘 묻는 계셨어요? 시간이에요. 네, 온라인으로 뵙게